경제신문 읽어주는 여자 2020년 3월 16일 월요일 경제뉴스 1. 한은 금리 인하 단행 기준금리 0.75% 사상 최저 한국은행이 조금 전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전격 인하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16일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1.25%에서 0.75%로 전격 인하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임시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조정한 것은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9월 0.5%포인트 인하,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 0.75%포인트 인하 두 차례뿐입니다. 2. 미국 기준금리 제로 수준 전격 인하.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기 악화 조짐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제로 금리 수준으로 전격 인하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금리 인하와 함께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해 7천억 달러 이상의 국채와 주택저당증권을 매입하는 양적 완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3. 20대 세탁해도 거뜬한 나노 섬유 마스크 개발했다. 수십 번 물에 세탁해도 성능을 유지돼 장기간 재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가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는 신소재공학과 김일두 교수 연구팀이 세탁 후에도 우수한 필터 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나노 섬유 멤브레인을 개발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기존 공기 필터 방식은 섬유 표면에 형성된 정전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소실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수분이나 물이 닿으면 정전기 기능이 사라져 필터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직교 나노 섬유 기반 마스크는 에탄올 살균 세척 실험 결과 20회 반복 세척 후에도 초기 여과 효율을 94% 이상 유지, 여과 성능이 지속됩니다. 4. 급락 이어가는 코스피 1710선 마감. 16일 코스피는 장 초반 혼조세를 겪다 전장 대비 56.58포인트, 마이너스 3.19% 내린 1714.86에 마감했습니다. 이날 개인이 9,264억 원을 사들이며 높은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803억 원, 3,408억 원을 팔아치우며 하락장을 주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장 초반 상승 곡선을 그리다 후반부로 갈수록 급락했습니다. 이날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19.49포인트, 마이너스 3.72% 하락한 504.51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5. 공매도 금지에 바이오 은행주 급부상.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증시 약세에 대응하기 위해 공매도 전면 금지에 나서면서 공매도 규제 수혜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공매도가 집중됐던 종목이나 은행업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증권가에선 이번 조치로 그동안 공매도 잔액 비중이 높았던 코스닥 시장 바이오주들이 우선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이번 공매도 규제 강화가 전체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6. 오늘부터 6개월간 코로나19 피해 관광업 등 특별고용 지원. 코로나19 사태로 직접적인 타격이 집중된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그리고 공연업에 대해 정부가 16일부터 특별고용 지원에 나섭니다. 특별고용 지원 기간은 오는 9월 15일까지 6개월간으로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대형 호텔과 항공사, 여행사 등에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고용유지연금 지원 수준이 휴업 휴직수당의 75%에서 90%로 상향되고 1일 지원 한도도 1인당 66,000원에서 70,000원으로 오릅니다. 7. 반도건설 회장, 한진 명예회장 요구, 허위 공시 논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등과 3자 동맹을 맺은 반도건설의 권홍사 회장이 한진그룹 명예회장 자리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건설이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을 확보하기 전이어서 허위 공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건설은 지난해 10월 한진칼 지분 5% 이상을 취득하며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후 지난 1월 한진칼 주식을 추가로 매수해 8.25%의 지분을 보유한 뒤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 회장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8. 코로나19로 인구 유동량 80% 감소. 소상공인 하루 3천억 손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서울 중구, 대구 수성구 등 소상공인 매장이 밀집한 지역의 인구 유동량이 80% 이상 감소해 매일 3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빅데이터 센터는 이번 자료와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근거로 서울시 소상공인 전체의 매출 감소 현황도 추정했습니다. 9. 주택도시보증공사 둔촌주공 분양보증 반려 후 분양 가나. 단군 일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의 일반 분양가를 놓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조합 간 갈등을 빚은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조합이 신청한 분양보증을 반려했습니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둔촌주공조합과의 이날 협의에서 조합이 원안대로 3.3제곱미터당 3,550만 원으로 분양보증을 내줄 수 없다는 의사를 조합 측에서 전달했습니다. 조합은 지난 13일 관리처분인가 당시의 분양가인 3.3제곱미터당 3,550만 원으로 허그의 분양보증을 신청했습니다. 10. 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 3.3제곱미터당 2,630만 원. 전월 대비 1.83% 하락.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2020년 2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185만 300원으로 전월 대비 85,800원 0.72% 하락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2,630만 760원으로 지난 1월에 비해 48만 8,400원 1.83% 하락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1,821만 6천원으로 전월 대비 0.43% 하락했습니다. 10일 대책일 불지폈나. 경기 비규제 지역 아파트 2월 매매 껑충. 지난달 경기도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16 대책 발표 직전인 11월 1만 436건 거래된 경기 규제 지역은 지난달에도 1만 540건 거래되며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경기 비규제 지역은 지난해 11월 1만 330건 거래된 반면 지난달에는 약 50% 증가한 1만 5,455건이 거래됐습니다. 12. 코픽스 일제히 하락. 주택담보대출 금리 더 떨어진다.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자금 조달 비용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지난 1월 주요 시중은행들이 연이어 수신 금리를 내린 영향으로 신규 취급의 기준 코픽스가 큰 폭으로 조정됐습니다. 잔액 기준과 신잔액 기준 코픽스도 떨어졌습니다. 신규 취급의 기준 코픽스는 해당 월에 새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돼 상대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을 신속히 반영합니다. 코픽스는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반영하는 기준이 됩니다. 13. GS건설 5월에 전남 광양 센트럴 자이 분양. GS건설이 5월께 전남 광양 센트럴 자이를 분양합니다. 광양 센트럴 자이는 전남 광양시 성황도의 지구 L-1블록의 지하 2층 지상 22층 9개 동 전용 면적 74에서 84제곱미터 총 704가구로 조성됩니다. 광양 센트럴 자이는 GS건설이 전남 지역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이 브랜드입니다. 전남 신안군과 부산 중구를 잇는 이번 국도가 인근에 자리해 있고 동광양 IC로 진입이 수월해 남해 고속도로와 호남 고속도로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유주택자와 세대원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재당첨 제한도 없습니다. 14. 박영선 소상공인 자금 병목 현상 모름 못 갈 것.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과정서 발생하는 병목 현상이 보름 내 해결될 것이라고 16일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신속 처리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이번 주부터 시중은행에서도 위탁 보증 업무를 시작하기로 했다며 위탁 보증 업무를 시작하면 하루 처리 가능 건수가 기존 2,500건에서 7,000건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신청된 건수가 10만 건에 달해 적체 현상이 해소되려면 보름 정도는 걸릴 것으로 봤습니다. 15. 정부 코로나19 실물 금융 복합 충격 가능성. 필요시 추가 조치. 정부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실물 경제와 금융 부문에 함께 충격을 안길 가능성이 있다며 필요하면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오전 서울 명동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짐에 따라 상당 기간 지속하면서 실물 경제와 금융 부문에 복합적인 충격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6. 현대건설 주주 친화 경영 나서. 현대건설이 배당금을 늘리고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주주 친화 경영에 나선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현대건설은 보통주 500원, 우선주 550원이었던 현금 배당액을 주당 100원씩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대건설은 또 오는 19일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에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시스템 K보트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주주들은 투표 및 투표권 위임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17. 다음 달 국제선 항공권 유료 할증료 영원. 다음 달 국제선 유료 할증료는 한 달 전보다 2단계 내린 0단계가 적용됩니다. 다음 달 국제선 유료 할증료 기준이 되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한 달 동안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1배럴에 56.34달러, 1갤런에 134.15센트입니다. 국내선 유료 할증료는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1갤런에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합니다. 18. 정부, 조만간 특별 입국 절차 모든 국가로 확대. 앞으로 정부가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박능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만간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특별 입국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5개국에 대해 특별 입국 절차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특별 입국 절차는 이들 국가에 방문 체류한 내외국인에 모두 해당합니다. 19. 700만원짜리 침대도 클릭으로 산다. 특히 침대의 온라인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에 147.7%, 가전제품은 24.9%, 신선식품은 378.4% 각각 증가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기존에는 고가의 가구를 구매할 경우 대부분 매장에서 직접 보고 만지며 비교했기 때문에 온라인 매출 비중이 높지 않았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오프라인 매장 방문이 급격히 줄어드는 가운데 700만 원을 호가하는 침대 등 프리미엄 가구들이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신선식품의 온라인 매출 강세에 신세계백화점 측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20. 스노우. 제페토 네이버 제트로 분사. 스노우가 제공하는 글로벌 증강현실 아바타 서비스 제페토가 별도 법인 네이버 제트 코퍼레이션으로 분사합니다. 제페토는 얼굴 인식 AR 3D 기술을 활용해 커스터마이징한 3D 아바타로 소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제페토는 지난 2018년 8월 출시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글로벌 누적 가입자 1억 3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무이적 분할로 신설하는 네이버 제트 코퍼레이션은 김창욱 스노우 대표와 김대욱 제페토 리더가 공동대표를 맡습니다. 2020년 3월 16일 월요일 경제뉴스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